자, 목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효균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잉의 사고로 인해서 다우존스가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데이터들 많이 공개가 됐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슈를 조금 더 중동 리스크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복합적인 리스크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의 압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단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부터 좀 밀렸죠, 시장이. 계속 미장의 강세를 보이다가 언제 끝나지 하는데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중동발 이슈가 덮치면서 좀 낙폭을 키우는 느낌인데요. 사실 중동발 이슈 자체는 과거에도 그랬고 어느 정도 통제되는 리스크면 장기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된 리스크로 일단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판단이 어려운 게 어제 CPI 발표 후에 시장이 빠졌다? 그러면 CPI 때문에 빠진 건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정확히 잡고 가야 되는데 CPI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게 나왔죠, 예상보다. 그러면 사실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실제 발표 직후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중동발 이슈에 더 떨어진 거고요. 그럼 이거 말하는 건 뭐냐? 지금 시장이 지난번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한 V자 반등이 나왔고 투심도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아직은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언제라도 이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CPI가 잘 나와서 증시가 올라갔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재료 소진에 의한 차익 실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익 실현 매도를 눈치를 보던 흐름들이 같이 동반해서 이어지면서 여기에 또 중동 이슈가 불쏘시개가 되면서 빠진 부분이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관성으로 보는 것이 좀 맞다. 그래서 오늘 PPI도 잘 나왔잖아요. 네. 하지만 시장 영향을 주지도 못했죠. 고용 지표도 사실 안 좋게 나오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용 지표나 PPI나 증시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하락의 모습은 어떤 재료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정의 비밀가 나왔다라는 거로 일단은 바라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시장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팀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원전주들의 주가, 투심 전망 이렇게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원전 프로젝트 지원을 10년여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탈원전 기조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미국 원전 관련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앞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지 시장도 좀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네,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원전 자체가 세계적인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 있는 원전주도 움직임이 강하고요. 근데 저는 이 가장 중요한 트리거를 트럼프의 이 원전 관련 행정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가적으로 원전을 키워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명령까지 내린 것이고 그 행정명령 내용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감세안에 있어서도 기존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줄이는 취지였는데 이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전 쪽에 있어서는 이 세금을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는 느낌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원전을 밀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는 좋고, 그럼 왜 할까? 이거는 AI와 빼어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AI에 대한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전력 수요 상에서 이 미국의 선택은 원전이다. 원전으로 AI를 백업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필요하고 빠르게 원전을 건설하든지 캐파를 늘리든지 다시 재가동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변동성에 과하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특히 소형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오클로나 SMR이
10%대도 아니고 20%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변동성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런 변동성이 좀 어지러울 때는 일반적으로 저점에서 이 장기적인 원전, 특히 소형 원전 선장세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런 너무 급등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모적인 작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주의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유사한 영역이 또 있습니다. 양자죠. 예, 양자도 어제 이 젠슨왕의 발언 이후에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양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과 이 원전, 특히 소형 원전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이 같지 않나? 예, 동일하고 여기서 수익을 내고 또 저쪽을 보니 저기도 수익이 기회가 있네 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는데, 해당되는 기업들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펀더멘탈로 실적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체가 좀 꺾이거나 금리가 높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올해 딥시크발 이런 AI에 대한 불확실성이 네. 있었는데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그럼 맞는 건가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올해 초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바로 딥시크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중국에서 미국만 하던 AI가 아니라 중국도 하는 AI 하는 부분이 나온 것과 함께 뭐냐면 AI에 그렇게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 없었네라는 그 임팩트를 준 것이 바로 딥시크 쇼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AI 그 생태계 헤게모니가 AI 하드웨어 쪽, AI 인프라 쪽, AI 전력 쪽에 있었는데 이것이 AI 소프트웨어, AI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네, 아직은 컴퓨팅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이건 시적으로 확인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로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팅이 많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전력도 필요하니까 이제 원전 관련 행정명령 나아가는 걸 봤으니 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쪽의 리스크가 아직 반도체 관련 관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폭력별 관세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 강하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거는 비단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까지 확장되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뭐 언급을 해주셨던 오클로도 그렇고요, SMR ETF도 그렇고 최근에 뭐 두 자릿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급등이 뭐 테마성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기술 전반의 뭐 펀더멘털 변화를 저희가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 네. 우리 저희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테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AI와 관련돼서 이 미국 행정부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에너지는 전략은 정확하게 원전과 가스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적자,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외국에서 구매를 유도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 미국 로컬의 에너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원전을 선택하겠다라는 에너지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전략적인 정책적인 장기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냐? 그거는 소형 원전이라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미래 기대감이 있는 섹터에 흔히 말하는 이제 기대감의 수급이 많이 붙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쪽이 아닌 좀 근원적인 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 섹터도 있잖아요. 바로 네. 그 원전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컨스트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트 자체가 그렇게 완만한 상승을 보이지 이제 이런 소형 원전처럼 급등락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양쪽으로 나누기 좀 어렵다, 원전 전체로 투자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관련 ETF로 투자하는 전략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도 맞물려 있고, 탄소 중립에 대한 기조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 원전이라는 네. 게. 뭐 길게는 뭐 10년까지 저희가 봤다고 했을 때 원전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뭐 베이스 원전의 전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략 같은 거는 하나를 뭐 100%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신 최근에 그래서 원전과 함께 풍력이랑 태양광도 같이 좀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이 좀 필요하고, 근데 원전 자체가 당장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에서 선택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에너지라는 것이 한쪽에 쏠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에 테크주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방어적 차원으로도 에너지 관련 주식을
시장을 잘 밸런스 있게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어적인 성격으로 에너지 관련주들 저희가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